그 홍사원 KBS 기자가 홍사원 KBS 기자는 KBS 기자 중에 제일 기자 같아요, 기자가. 제가 그 KBS 분위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KBS는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세요. 유튜브로 그냥 보잖아. 그러면 9시 뉴스를 쫙 리스트로 한번 보세요. 할 말 못하는 모질이 바보들 같은 느낌. 근데 그 홍사원 기자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KBS 시사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KBS에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업로드되는 채널인데 거기에만 영상을 올렸어. 며칠 전에. 저번에 재판할 때 김건희가 매도했다 뭐 이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그 검사가 김건희를 재판 중에 인증하려고 했다. 그 검사가 2012년에 금감원이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야기를 홍사원 기자가 공개를 한 겁니다. 사실 홍사원 기자도 이 재판에 가봤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뭐예요?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중에 한 분이 증언한 내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상 법정에 가보면 기자들의 기사가 대부분 써져 있다. 예. 재판이 시작도 전에 이미 어딘가에서 받은 내용으로 기사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아이고, 씨. 그러니까 홍사원 기자나 뭐 뉴스타파나 이런 곳이 아니면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금감원이 작성한 사건 번호 133호. 요게 이제 원래 있었다는 거고, 이제 그 영상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 보면은 또 중앙지검이 또 거짓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공개한 검사는 지금까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사이기도 해요. 금융감독원에서 2012년 한국거래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이상거래가 적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3년 경찰 내사로 인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전 1년 전이 2012년에 이미 거래소에서 조사를 했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홍사원 기자가 KBS 뉴스에 나와서 보도를 하려고 했으나 당일 그 뉴스가 취소되면서 유튜브에만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사가 그 검사한테 물어요. 이상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자동으로 포착된다는데 그 당시엔 적발된 게 없었냐라고 물으니까 이 검사가 2012년에 적발된 게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시대조정 관련해서 남부지검까지 금융조사부까지 의뢰된 게 있는데 수사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왜 금감원에서는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을까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따가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2012년 금감원에서 사건 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이 검사가 참고 자료로 제출까지 하는 상황. 자,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감원에서 들어온 것 중에 다른 사건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 검찰은 권오수 회장한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구형, 나머지 피의자 8명한테도 중형을 구형했다는 거죠. 근데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상거래가 발견됐을 때 조사를 받았다는 게 권오수가 이상거래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23만 원어치 주식을 산 거. 뭐냐면 대주주인 사람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자기 주식을 사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대요.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경고를 먹었다가 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주가 조작 사건이 이상거래가 발견돼가지고 금감원이 조사까지 했다는 133호 사건 번호까지 매겨져 있는데 실제로 권오수가 조사받은 건 저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네. 어쨌건 김오수는 징역 8년 벌금 150억 구형을 받았습니다. 저 대주주가 주식 23만 원 산 거 그거를 신고하지 않은 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거 그냥 뭐 일주일 안에도 사실 조치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내리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전 재판에서 검사가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매도를 주문했다는 돈과 계좌만 빌려주고 쩐주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로 뛰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검사가 그걸 폭로한 거다. 뭐 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면 뭔가가 작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2012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을 하죠. 동거 생활을 좀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결혼식은 2012년에 했지만.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최근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전 원장 정은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그 당시 조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검사에 의해서. 근데 재밌는 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금융감독원장의 부장검사 출신을 임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검사장 출신도 아니고 부장검사 출신을 앉혀요. 이복현이라고. 그리고 그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한동훈이가 또 만들면서 주가 조작은 뭐 경제를 젖먹는 범죄라고 하면서 또 뭐 일성을 드높였었죠. 부장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에 임명된 뭔가 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인사라고 했던 바로 그 이복현이 이력을 한번 볼까요? 특이해요.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먼저 해요. 이것 때문에 금감원 그렇지 임명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로는 특수부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뭐 부부장 뭐 이렇게 하면서 특수통에 있었던 이 친구가 금융감독원장이 됐어. 이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이는 느낌 아닙니까? 그때 이복현이가 한 말이 있어요. 2022년 10월 11일 불과 몇 달 전이죠. 그 당시엔 검사였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공문이 없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검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럼? 이복현이가 여기서 쉽게 표현하면 이불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 날씨도 추운데 덥기요. 네, 이제 뭐 사건 번호 133호다라는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해서 확실히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떤 조사들이 있었는지 이 내용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왜 자꾸 정부 관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거 민주당이 특검해야 되죠. 특검 안 하면은 전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대선에서 졌고 지선에서 완전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지지율이면은 정말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낮지만 이게 완전히 낮은 건 아니다.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좀만 더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특검은 이번에 민주당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한다고 했거든요. 당에서조차도. 근데 이거 못하면은 민주당 총선에서 저는 100%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해. 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공판 검사가 그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그 씨에 대해서 언급이 436회나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작성한 사건 번호 133호 이거 지금 그 포털에 검색하시면 기사 다 상세하게 텍스트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자들도 가서 취재를 갔을 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작성은 하지만 이게 위에서 데스크에 막혀가지고 이게 출고가 되지가 않아요. 기사가. 왜 그러냐. 기자들 사이에서 제가 물어봤었죠. MBC에 대해서도 처음에 그 민항기 그 전용기 태우지 않는다. 민항기 따로 타고 간 거 있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다 같이 단체로 항의를 하고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BC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 보고 기자들이 약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윗선에서 아예 언론사 윗선에서 야, 그 정도 MBC나 되니까 지금 버티는 거야. 우리 일반 언론사,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언론사라는 것이 작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모든 그 언론사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꼽히는 조등동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이거든요. MBC나 되니까 버티는 거야. 우리 세무조사 들어오면 못 버텨.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요? 지금 공수처가 합니까? 지금 곧 주가 조작 사건 설명회 연대면서요. 민주당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공범으로 적시도 못했어. 공소장 보면. 근데 이재명 그 대표는 몇백 번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200몇 번인가 등장한다 그러죠. 김성태 건 왜 거기다가 그
김성태 혐의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못 넣냐니까 검찰 답이 그거였어요. 혐의가 발견된 게 없다. 아직까진. 그러면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지금 대장동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KBS 지상파에서 홍사훈 기자 같은 방송을 못 해요. 맞아요. 유튜브에서는 하고 있는 거야.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김건희 지금까지 그 공범들 재판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윤석열 내가 봤을 때 국민적으로 심정적으로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계속했잖아요. 대선 때.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대선 무효라고 할 정도로 김건희 공범 맞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공범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과 연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확실하게 공범이라는 그 김건희 한 말도 있어요. 얼마에 사달라, 팔아달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주가 조작이 공범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에 수익 돈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정진상, 김용도 한 차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습니까? KBS는 저거 보면서 홍사훈 기자가 고맙기도 하지만 KBS 저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보도를 못해. 현실이. 이재명 언급이 됐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공판 검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436회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그 공범들 그 공소장에 범죄 일람표도 공소장의 일부잖아요.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289회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곳을 왜 지금까지 이거 윤석열 검사인 당시에 이거 맡고 있었던 거 분명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특검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김건희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28일 날 검찰 출석하는 거 많이 나가셔야 돼요. 토요일이죠. 나 혼자 갈게. 그게 아니야. 사람 심리라는 게 많이 나가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초를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되는 밑거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파도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덜려가기 전에 들은 말 이재명 몫이라고 하더라. 이런 소리를 계속 하면서 수사를 하는데 김건희는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 감옥에 넣지 않으면 윤석열은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저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법무부가요.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하니까 우리나라인가? 미국이요, 미국. 미국 법무부가 기밀 문서 유출 바이든 사저를 압색을 했어요. 한국 같으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한동훈 장관이 왜 그 얘기 있더라고요.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진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이건 그냥 떠도는 얘기입니다. 여의도에서요. 그 한동훈과 김건희가 같이 권력을 지금은 원팀인 것 같지만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더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 사저를 상대로 10시간 동안 압색을 해요. 10시간 동안. 야, 아직 우리나라 선진국이 안 된 이유가 그런 거 있죠. 자, 검찰은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 10시간 압색했다. 사실상 저는 윤석열 시대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든이요. 8년 동안 오바마 시대의 부총리였어요. 그때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지나고 바이든 지났으니까 거의 한 7년 이상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바이든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수사에 협조할게 한 겁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건이라면 내가 윤석열이라면 바이든처럼 할 것 같아요. 수사해라.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러면 당장 특검이 만들어져서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죠. 아크로비스타나 이런데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 마지막 후보 토론 때 대장동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면서 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토론 때 그 특검 하시겠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일단 4번인가 5번인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대답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김건희 특검하고 그것도 나중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은 대통령 사절을 압색하는데 한국은 야당 노조만 압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빡쳐하는 것 중에 하나죠. 법의 가장 욕을 먹을 지점은 법의 적용을 불공정하게 한다는 데이죠. 압색이 정말 압색 국가라고 할 정도잖아요. 압색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건만 있으면 압색이잖아요. 심지어 그 책상 하나, 민주노총 간부 책상 하나 압색하려고 동원된 인력만 1000명. 소방차, 매트리스까지 깔려. 국정원은 뒤에다가 우리 국정원이라고 달고 다니고. 대통령이라는 놈이 대통령이라는 걸 이렇게 이름표 달았던 것처럼 국정원이 국정원이라고 유니폼 써갖고 다니고. 그리고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 압색이 120번이었다. 맞아요. 김건희는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사건은 그겁니다. 윤석열은 1차 주가 조작에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1차 주가 조작에만 참여를 했는데 손해만 보고 빠졌다 했어요. 근데 김건희가 2차 주가 조작, 1차 조작, 2차 조작인데 1차 조작은 돈을 많이 못 벌었고요. 2차 조작에 돈을 왕창 벌어요. 근데 2차 조작 사건에 김건희가 등장을 하는데 1차, 2차에 동시에 전주 역할을 한 건 김건희가 유일해요. 이거 뭐 언론에서 괜히 이걸 뭐 각색하거나 그 지금 말한 것처럼 전원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범죄 일람표 나온 것을 쭉 나열만 해도 명백하게 팩트입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못 하는데 윤석열이 정말로 대통령직을 지키고 싶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특검. 아니 특검까지 갈 것도 없지. 엄정 수사해라고 검찰이 지시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검찰이 엄정 수사를 할까요? 아니 윤석열이 김건희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헤어질게 씨. 앞에 봐. 앞에 보고 웃어. 그럼 뭐 앞에 보고 웃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이직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은 항상 구속된 사례가 있어요. 김건희라고 구속되지 말한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제외하고요. 박근혜 때 최순실, 이명박 때 그 누구 있었더라? 형. 그렇지. 이상득. 노무현 대통령 때 형님, 노건평 씨. 김대중 대통령 때 아들들. 그 위로 올라가도 김영삼 때 김현철.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들이 임기 중에 이런 문제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로 윤석열을 위한다면요. 이직분들이 김건희 구속하라고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막 압색 법인카드로만 120번씩 하면서 김건희는 아직도 검찰이 불러 조사한 적이 없어요. 이 열개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측 주장은 김건희는 피해자다.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인데 그럼 기본적으로 김건희 불러다가 주가 조작인지 모르셨어요는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마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서면 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정말로 김건희를 사랑한다면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게 맞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살게 만들어야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저는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거짓말. 뻥이야. 정말 아이고. 자, 여러분 28일 결전의 날이 다가오는데 멀지도 않아요. 저번처럼 뭐 저기 성남 지청도 아니고 서울 중앙지검 앞에 오전일 걸로 보고 출석하는 시간 비슷할 거예요. 한 10시 뭐 정도로 되시면 될 것 같고 일찍 가시는 분은 9시 정도. 그땐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대충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재명 대표 응원합시다. 언젠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이복현, 어미준 등에 의해서 김건희, 윤석열은 처벌받습니다. 이게 역사야 이런지. 그들도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위해 존재하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자, 새날 오늘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괜찮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새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멤버십 좀 해주시고요.
설 연휴라서 오늘 정권 교체 싱크탱크는 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러가겠습니다. 이따가 2시간 후에 최민희 의원과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